자, 이 조기 대선 이제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의 비명계 행보가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라고 있습니다.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초청해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초청해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김동연 지사도 초청하려고 했는데 다보스 포럼 초청으로 일단 출장으로 연기를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다음 주쯤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초일의 관계자는 2월 안에 비명계 주자들의 판정리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정리를 한다는 게 뭐 후보를 뭐 줄인달까요?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 결정이 늦어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 거다. 이 김두관 의원 측도 정권 교체하려면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연대해서 단일화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민주당의 그 판세를 분석할 때 언론인들이 친명계 비명계를 5대5로 보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9대1입니다. 9대1. 9대1. 비명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셀럽만 있습니다. 이낙연, 셀럽. 뭐 아까 정세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정말 정치적 그 지향을 강해서 가는데 뭐 많이 있잖아요. 임종석, 양기대 등등을 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그 좁죠. 그런 데서 안간힘을 써보는 그런 움직임이라 보는데 어쨌든 뭐 정당 내에서 이런 그 비판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저께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은 저는 이거는 그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너무 아프게 저격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재명이 이겼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진 사람이 뭘 또 반성도 없이 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는데 그 제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어떤가 잘 봤더니 참 이재명 대표도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게 아이 그 내부 총질하지 말고 총뿌리를 바깥으로 겨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더 저 포용력 있게 임 실장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서울서 져가지고 진짜 0.7% 아깝졌는데 내가 반성하고 좀 더 잘할게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포용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그 민주당의 이런 안타까움이 보이는데 저는요. 제가 그 보수 평론가이면서도 뭐 그 국힘 쪽에 조금 더 그 제가 경도돼 있다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이 점점 짙어오는 것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보면은 이런 사태들을 보면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능성이 있지만 리더십을 이렇게 확고하게 그 나가지 못하는 자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비극이 될 수가 있고 그 비명계에서도요. 이제 흔들 수 있을 때까지는 흔들어야 되겠지만 더 이상 그 생존이 불가하다고 생각되면은 전체 그 민주 진영을 위해서는 한번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게 이 평론가 그룹에서도 비명계가 5대5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게 그 현실과는 괴로된 이재명을 향한 그 비판 세력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보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명과 친명이 이제 1대 9면은 결국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 같아요. 교수님 얘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좀 나간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정책 실패 때문에 졌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다 이렇게 이제 직격을 했거든요. 네. 예. 뭐 둘 다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크고 어제도 제가 국회 말하자면 뭐 개헌 토론회 때 결과적으로는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독자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 정권 실패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촛불 혁명이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뭐 친명 대 비명이 정 교수님 말씀처럼 9대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결국 공선법 2심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비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후보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다자구도에서 40%를 넘지 못하는 뭐 단독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 실제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저는 이러한 윤석열의 그 무도한 그 계엄 논란에도 불구하고 51대 49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재명 대표는 47로 그냥 묶이면 53대 47로 민주당이 지는 그런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오히려 뭐 국민의힘의 김건식 교수는 빨리 선거하자 이재명이 바뀌지 않을 때 심지어 그런 내부 논의도 있거든요. 다른 후보가 훨씬 더 중도 확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정세균 전 총리가 의미가 있냐면 호남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는 단순히 대선 후보의 의미가 아니라 호남의 전체적인 정서적 교감을 해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몇 프로 가지고 대선 후보 됐습니까? 사실은 2% 3% 있다가 강주 경선에서 강주의 힘으로 뒤집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1, 2월 달에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저기 뭐 헌정회도 그렇고 국회 내부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데 유일하게 개헌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제 그런 개헌 토론에도 조국혁신당, 뭐 민주당 의원, 진보당 의원이 왔는데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은 상당히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이재명의 불편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종석이 뭔데 대선 패배 책임론 제기하냐? 자신이 대선 책임에 일조해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자, 이 시점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내부 총질이 도움되겠나 이런 이제 비판적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서울에서만 31만 766표 졌다.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충청에서 압승했는데 이재명은 졌다. 임종석 틀린 말한 거 있나?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 서울에서 진 건 부동산 폭등 제일 크지 않나? 그건 문정부의 실책 맞다. 이러다 좀 있으면 이낙연도 나오겠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그룹에서는 다시 수박들이 슬슬 나온다면서 또 수박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 자체도 정말 안 써야 된다고 내내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안 쓰게 만들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부분을 못 쓰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비판은 뭐 양념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약간 부추긴 측면이나 그걸 용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팬덤 정치의 하나의 그 소재를 제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도력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져서 어떤 당내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는 거는 당연한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왔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개인 총재, 상김 시대의 총재가 그 권력을 7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를 비주류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나눠주지도 않아요. 90% 이상을 독점해버린 시대가 왔는데 이거는 총재 시대가 가고 당대표의 어쨌든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행식을 갖긴 하고 뭐 선거라는 걸 통해서 선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당내 이제 강력한 팬덤 부대를 이용해서 좌파로 이렇게 채워버리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낙선하고 두 달 뒤에 국회의원을 나옵니까? 그리고 그 두 달 뒤에 또 당대표를 합니까? 그리고 또 당대표를 재선합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에 너무나 권력을 집중시키니까 맞섰던 대통령이 뭐 심성적으로 착해서 좋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해버리고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이 뭐 그게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한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대중이 봤을 때 아 저건 억울해. 야당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탄압할 수가 있어? 해도 너무해. 이런 말이 나오게 돼야 되는데 국민이 볼 때 야 정말 너무 심하니까 그러구나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이런 측면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이런 토론이 가능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포용의 정치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임종석 예를 들면 김동연, 김두관, 정세균 이런 분 왜 못 만납니까? 만나야죠. 만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포용하는 예부로 총구를 돌리라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나면 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변호를 하자면 지난 총선에서 사실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제 성과로 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그리고 지금 백화제방이라는 또 아름다운 말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죠? 이 제방의 꽃이 뭐 붉은 꽃, 그 하늘색 꽃 막 피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시달리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정치인 중에 성역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슨 말만 나오면 그냥 이재명 비토론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 정상 정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미 윤석열 사당화돼서 내란으로 끝이 났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다 비판을 일국주의 비판하셨으니까 그걸로 가름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당에 조국 대표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개혁신당도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로 윤핵관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서사 갖고 만든 당인데도 지금 본인의 동지 하나를 못 품어가지고 일극체제로 또 가고 있어요. 가처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극주의에 기반하는 그런 팬덤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메신저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문화가 상당히 좀 후진화돼 있고 굉장히 나아가야 될 길이 멀지 않는가라는 걸 저는 좀 공통의 그 분모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전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메시지와 메신저로 나눌 때 메신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신저가 오염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끼워 넣어도 전달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전 임종석 실장은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진짜 성찰하셨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검찰총장을 진영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성찰을 요구하던데 그 성찰은 그 성찰대로 분리해서 보고 일단 임종석 실장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과오와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 정말 성찰했냐 이겁니다. 저는 그 성찰의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먼저 성찰을 하고 남을 비판할 때 그게 힘을 얻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비명들 보시면 임종석,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총리들 있잖아요. 3총리. 그중에 이낙연 대표는 이미 나갔고요. 당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 요직을 하고 당시의 권력 하늘보다 높은 권력을 다 누리셨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이제 와서 이재명만 어떻게 때려보면은 자기들한테 표가 온다라고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분들이 내란 국면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걸고 담을 넘어가가지고 그 개헌군과 시민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국면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극체제가 어떻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놓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느냐. 저는 좀 냉정하게 본인들 각자를 좀 돌아볼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